오늘은 이성부 시인의 산길에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화자는 산에 오르는 체험을 하는 과정, 즉 한마디로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전에 누군가가 만든 길을 걷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의 시입니다. 화자는 사람들의 발길이 모이면 길이 만들어지듯이 민중의 삶이 쌓이면 민중의 역사도 이루어진다는 깨달음과 함께 힘없는 자들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바탕으로 고통받는 그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역사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 나오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민중의 삶이요, 그 다음에 민중의 역사를 상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군지를 나는 안다. 이렇게 길을 따라 나를 걷게 하는 그 이들이 지금 조릿대밭 눕히며 소리치는 바람이거나 이름 모를 풀꽃들 문득 나를 쳐다보는 수줍음으로 와서 내 가슴 벅차게 하는 까닭을 나는 안다. 그러기에 짐승처럼 그이들 옛 내음새라도 막고 싶어. 나는 자꾸 집을 떠나고 그때마다 서울을 버리는 일에 신명나지 않았더냐.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도 힘을 다하여 비틀거리는 발걸음들도 무엇 하나씩 저마다 다져놓고 사라진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나는 배웠다. 그것이 부질없는 되풀이라 하더라도 그 부질없음 쌓이고 쌓여져서 마침내 길을 만들고 길 따라 그이들을 따라 오르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왜 내가 지금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지를 나는 안다. 나는 안다. 나는 안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한 행 한 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을 만든 이들은 현재의 이들이야, 사람들이야, 아니면 과거의 사람들이야? 라고 한다면 당연히 과거의 사람들이죠. 과거의 산에 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 나는 안다. 상당히 단정적 어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행 자체가, 첫 번째 행이 시적 상황, 화자가 지금 산길을 오르고 있다는 시적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이 길, this road, 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고요. 나는 안다 라고 하는 이 단정적 표현, 아까 마지막에도 있었어요. 그죠?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챙겨놓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길, 일단 이 길이 갖는 의미는 당연히 산길이죠. 하지만 민중들이 지나온 삶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의 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 시는요, 가만히 보면 뭐뭐를 나는 안다 라는 형태를 가요. 그런데 뒤에 가서 중간쯤에 잠깐 바뀌거든요. 이런 식으로 반복과 변주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점층적 반복을 통해서 첫 번째, 화자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길을 따라 걷게 하는, 이렇게 길을 따라 나를 걷게 하는, 왜 나로 하여금 길을 따라 걷게 해? 그거는 먼저 간 사람들이 길을 다져 놓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누군데? 그이들. 과거에 이 길을 걸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아까 일행에서 나왔던 이 길을 만든 이들, 즉 민중이 지금 조릿대밭 눕히며 소리치는 바람이거나 이름 모를 풀꽃들 잠깐, 풀꽃, 풀, 김수영의 풀, 일종의 민중의 이미지죠. 문득 나를 쳐다보는 수줍음으로 와서 누가 왔어요? 주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이들이 바람이거나 풀꽃들이 수줍음으로 와서 이렇게 되죠. 그죠? 즉 무슨 소리냐면 바람이거나 풀꽃들로 와서가 되는 거예요. A이거나 B로 와서라는 표현을 볼 때 우리는 바람과 풀꽃은
화자와 그이들, 즉 앞서간 사람들을 연결하는 매개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인법을 쓰고 있다는 것도 챙겨놓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가슴 벅차게 하는 까닭을, 내 가슴을 왜 벅차게 해? 그것은 첫 번째, 바람을 쐬고 풀꽃을 감상할 수 있으니까 어우 해피. 아니죠. 이 길을 따라서 떠나고 싶게 만들어주니까 나를 길을 따라 떠나게 하잖아. 또 뭐야? 산을 만들고 다져온 그이들에 대한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애정이 나타난다는 점. 그게 바로 까닭이겠죠. 나는 안다. 단정적 표현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자, 1행부터 5행까지는 산길에서 가슴 벅참을 느낀 까닭을 아는 화자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짐승처럼 그러기에 나는 짐승처럼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원관념은 화자라고 봐야 돼요. 그러기에 나는 짐승처럼 그이들 옛 내음이라도 맡고 싶어. 좀 전에는 그이들을 따라간다라고 했는데 이 따라가는 것을 여기서는 냄새를 맡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즉 이 길을 만든 이들의 삶을 따르고 싶어로 해석할 수 있고요. 후각적 심상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자꾸 집을 떠나며, 자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함, 안주하는 삶 내지는 도시의 일상이라고 한다면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러한 안주하는 삶, 도시의 일상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 길을 만든 이들의 삶을 따르고 싶은 거죠. 그것이 행동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마다 서울을 버리는 일,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이고 도시적인 삶. 자, 화자가 지금 있는 산길과 대조가 되는 공간이겠죠. 버리는 일에 신명이 나지 않았더냐? 서리법이에요. 자, 이거는 결국 뭡니까? 그네들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 신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행부터 8행까지는 서울을 버리고 떠나는 일에 신명이 난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는 일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힘을 다하여 비틀거리는 발걸음들, 진짜 힘들게 간신히 버티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인물이겠죠. 왜? 도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라고 해석하면 아니 되어요. 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 헷갈리기 쉽거든요. 이네들은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민중들의 모습이고요. 절대로 never, NEVER, 느낌표, 빵! 부정적 의미가 아닌 화자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엇 하나씩 저마다 다져놓고 이때 무엇이게 what is what? 이건 뭐야? 길이죠. 산길의 한 걸음, 산길의 한 모퉁이 그런 걸 다 다져놓고 사라진다. 결국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삶도 무의미한 것은 없다.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삶에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나는 배웠다. 이건 앞에서 얘기한 나는 안다에 대한 변주가 되겠고요. 화자의 깨달음이 드러나죠. 즉 사소해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민중들에 대한 또는 민중의 삶에 대한 애정이 드러난 화자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행부터 12행까지는 산길을 만든 이로부터 배움을 얻은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것이 부질없는 되풀이라 하더라도 민중들의 삶이 별 볼 일 없는 거, 흔적 없는 거, 가치 없는 거라고 인식한다 하더라도 어찌 본다면 민중들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고요. 그 다음 보편적인 통념이에요. 그러나 그 부질없음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역사라는 것을 만든다. 불필요하고 보잘것 없는 거라고 여겨지는 것들도 실제로는 나름의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는 깨달음이죠. 여기서 우리는 길의 의미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단순한 산길에서 역사 내지는 인생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름 없는 민중들의 발걸음이 모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화자의 신념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길 따라, 그이들을 따라, 그이들이 누군데? 앞서간 민중들의 삶이죠. 내가 산을 오르는 일, 이렇게 이해해야겠죠, 그죠? 이게 생략된 거야.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산을 오르는 것이 고통스러워도, 삶에 대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왜? 내가 사는 이 행위가 힘들고 어렵고 부질없다 하더라도 그 부질없음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뭘 만들어? 길을 만들잖아, 여기.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단 말이야. 아니까 나는 멈출 수 있어, 없어? 멈출 수 없다는 거죠. 왜? 내가 지금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지를 나는 안다는 것은 내가 하는 행위? 그래, 부질없어. 내가 하는 행위? 그래, 사실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러나 이것이 길을 만들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현재 이 길을 걷는 것도 앞서간 그이들처럼, 그이들의 부질없는 되풀이처럼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역사의식을 자각하면서 화자는 산길을 과거 선인들의 발자취와 자신의 발자취, 그 다음에 이후 뒷사람의 발자취까지 전체적으로 묶고 있어. 그게 우리 민중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산길에서 주저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13행부터 17행까지 산길에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게 된 깨달은 나, 화자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성부 시인의 산길에서 라고 하는 시의 전체 한 행 한 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징적이고요, 고백적이고요, 깨달음이고요, 산길을 오르며 느낀 감동과 깨달음이다. 통사구조의 반복, 뭐뭐를 나는 안다 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고 또 변주를 통해서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반복과 변주를 통한 인식의 확장 내지는 변화,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를 나는 안다. 가슴 벅차게 하는 까닭을 나는 안다 라고 하던 화자가 자, 사라진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라고 살짝 틀었다가 그 다음에 안 되는지를 나는 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에서 뭐뭐를 나는 안다를 반복하고 뭐뭐를 나는 배웠다로 변형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민중의 삶에서 화자가 깨달음을 얻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적 대상에 대한 의미의 확장을 통해 역사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시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길 내지는 산길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 나는 안다 라고 하는 이 길은 결국은 산길 내지는 과거 앞사람이 지나간 길일 거예요. 이렇게 길을 따라 나를 걷게 하는 그이들 할 때 이 길은 내가 지금 걷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현재고요, 화자가 지나가는 길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에 길 따라 그이를 따라 오르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왜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지를 안다고 그래요. 그것은 왜 그렇죠? 그거는 내가 지나가기 때문이야. 나로 인해서 또 하나의 길이 만들어지고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야. 그렇죠.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요 구절에서의 길은 화자 뒤에 오를 사람들을 위해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길이라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작품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으로서의 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민중의 역사라는 의미도 있다. 그리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동참하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성부 시인의 산길에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